인플레이션의 시대, 이제 닥치고 현금이다. 빚내어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3가지 이유.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집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자산 시장을 넘어 실물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초인플레이션의 초입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의 가치는 오히려 높아집니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연준이 돈을 미친 듯이 풀어댔던 2020년에서 2021년에는 현금은 쓰레기라는 말이 유행했죠. 정말로 현금이 가치가 없다기보다는 현금으로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건 바보짓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다는 거고 은행 예금 금리는 1%대였습니다. 1억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로 겨우 1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지만 아파트 갭 투자를 하면 1년 만에 1억도 가능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추종 ETF에만 투자했더라도 몇십 프로는 벌 수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기류가 변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면서 지금 1금융권의 예금 금리는 4%까지 올랐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했던 분들이 자기 돈만으로 투자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죠. 역대급 저금리였으므로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딱 1년 전만 해도 신용이 괜찮으면 2%대 후반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으려면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4%대 초중반입니다. 4.2%에서 2.8%와의 차이는 1.5%입니다. 이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이자가 1년 만에 50%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 여름에 5억을 2.8%의 금리로 빌렸다면 월 이자가 116만 원이었죠. 그때는 낼만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116만 원이라고 해봤자 1년에 1,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가만히 있는 것보다 대출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금리가 4.3%로 뛰었죠. 이제 1년에 내야 할 이자는 18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앞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2-3번 더 남아 있습니다. 0.5%씩 3번만 올려도 1.5%이고 그건 대출금리가 5.8%에 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억에 금리 5.8%를 곱하면 월 이자는 240만 원입니다. 대출금리가 5.8%가 되면 이 사람이 한 달에 내야 할 이자 총액은 240만 원, 작년의 2배로 껑충 뛰어버립니다. 1년에 내야 할 이자 총액이 거의 3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시기만 넘기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버틸 수 있어야 버티죠.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이라면 어떻게든 버티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요. 작년 같으면 월 이자가 120만 원 정도였으니 월 소득 500만 원으로도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120만 원을 뺀 380만 원으로도 그럭저럭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500만 원에서 240만 원을 제하면 남는 돈은 260만 원입니다. 결혼 안 한 싱글이면 모를까 가족이 그 돈으로 버티기엔 무리가 있죠. 만약 투자한 사람이 100명이고 이 중에서 70명은 자기 돈으로 투자했고 30명은 A처럼 빌려서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금매가 쏟아지겠죠. 앞으로 6개월 후
부동산이나 주식이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을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금매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도세 중과를 1년 한시적으로 유예했죠. 그러면서 매물이 대폭 늘어났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로 쏟아진 매물에다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쏟아진 매물까지 합쳐졌으니 매물이 급증합니다. 그런데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더 싼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금매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가격이 내릴 때는 계속 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심리적인 요인뿐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비싼 이자를 내며 집을 사는 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자산시장을 넘어 실물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이런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현금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집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은행 정기예금의 돈을 예치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둘째, 현금이 있다면 고금리 대출을 갚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리가 낮았을 때에는 수중에 돈이 있어도 대출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껴둔 현금으로 지금 고금리 대출을 갚을 수 있죠. 그러면 당장 생활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수중에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면서 자산을 던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급격한 금리 변동 같은 외부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일정 정도의 현금은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자산시장에 투자한 100명 중 70명은 이런 분들일 겁니다. 내 돈 전혀 없이 빌려서 투자한 30명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면서 자산을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돈으로 투자한 분들이나 빌려서 투자했더라도 수중에 현금이 있는 분들은 단기적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현금이 있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쏟아져 나오는 금매 중에 알짜를 잡아서 자산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금매가 쏟아지고 있지만 사는 사람은 진짜 소수입니다. 주식시장은 그래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므로 바닥이라고 인식하고 매수하는 분들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단위가 커서 금매라도 쉽게 덤비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매달 나오는 실거래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정고점에 비해 몇 억 떨어진 거래가 조금씩 보입니다. 12억이 넘었던 경기도 신축이 8억, 9억에 거래되거든요. 이런 매물을 잡는 사람은 대출 받아서 투자 안 하면 바보라는 말이 유행하고 영끌 투자가 대세였던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현금을 수중에 고이 갖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현금이 언제까지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될까요?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건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연준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날 때까지 한국은 계속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끝나면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쌓였던 금매도 비칠 속도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때쯤이면 아주 싸게 살 시기는 지난 것이죠. 금리가 다시 낮아지면 이때부터 현금의 위력은 다시 수그러들겠지만 고금리 시기에 금매를 주운 사람들은 이때 다시 움직입니다. 금리가 낮아졌다고 사람들이 안심하며 매물을 찾기 시작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매물을 넘기고 또 현금을 챙기는 것이죠. 다음에 올 또 다른 박앤세일 기간을 기다리면서요. 네, 오늘은 초인플레이션의 시대, 지금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인플레이션의 시대, 은퇴자들의 두 번째 생존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